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지금 현재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오후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맥점만 딱딱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공시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추석 직전에 주가의 흐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10월 5일날 뭐가 있죠? 주주총회가 있어요. 이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먼저 보시면 투자 경고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정 해제와 재지정 예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세 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9월 8일의 종가 9월 22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언제? 9월 26일의 종가가. 그러면 9월 8일의 종가가 이날이고, 그죠? 이 자리고, 그리고 9월 22일의 종가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틀, 월요일날 이제 9월 25일이고, 화요일날 9월 26일인데, 9월 26일의 종가가 9월 8일의 종가, 이 자리보다는 안 높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일의 종가가 9월 26일의 종가가 2일 전일 종가보다 9월 22일 이때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사이에 40%가 올라가는 게 좀 어렵겠죠. 9월 22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주가가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다시 21선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올려놔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여기서 40%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박스권 형태로 주가를 올려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 결국에 이 재료 10월 5일날 주주총회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 여기서 어떤 결과물들이 공시로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약해져 있어요. 재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의 흐름을 많이 따라간다. 근데 9월 22일날 금요일날 S&P, 나스닥, 다우존스 반등을 못했어요. 왜냐면 목요일까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장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등을 못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거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등이, 그죠?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스코 DX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 이런 일정에 맞게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들,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전 상장 이슈의 어떤 일정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충분히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어떤 타이밍과 시기들이 적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5만원 초반대에서 매수 쓸어 담아라, 4만원 후반, 5만원 초반 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우리 주식에너지가 여러분들 20등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덕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 20위까지 올라서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분석들, 포스코 DX 관련된 꾸준한 분석들을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영상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에너지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포디 주주분들 덕분에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도 제가 이 맥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과 신뢰관계가 쌓였다, 신뢰관계가.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도 가족분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굉장히 좋게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만큼 신뢰감을 많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감이 하루 이틀 만에 쌓인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포스코 DX를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그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맥점을 맞춰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강사님입니다.
정확한 분석에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대표님 말씀 믿고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이런 댓글들 정말 저도 힘이 나고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앞으로도 포스코 DX 관련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그만큼 반응을 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면 포스코 DX 쪽에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분들, 제가 항상 가족 그러죠, 그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패밀리. 항상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책임감 있게 서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가족인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주식 에너지라는 어떤 이름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주식 에너지의 선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죠. 저란 말이에요. 주식 에너지의 가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에너지로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챙기는 거다, 포스코 DX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포스코 DX가 지금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손을 잡았다. 누구와? 토르 드라이브와. 그래서 물류 자동화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멘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이쪽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포스코 DX가 어떤 수주 계약에 대한 어떤 재료가 나올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첫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계약 이야기는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포스코 DX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물류 자동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도 지금 포스코 DX가 왜 이쪽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 때문이에요. 포스코의 모든 원자재들, 그죠?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모든 원자재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물류예요, 물류. 그래서 이 자동화 솔루션, 이 물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수요가 증가됐을 때 이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포스코 그룹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포스코 DX가 최근엔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의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스코 DX 지금 주가가 어디에서 방어를 좀 도와줄 거고, 지금 이 주가를 만들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 얼만큼이나 올릴지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을 세력의 의도와 맞게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의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특정 이슈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공매도를 보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포스코 DX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 제가 금요일에도 포스코 DX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제 제가 장 초반에 오전 8시 49분에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 DX. 그죠? 장 초반에 하락이 예상된다.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음봉이 나오다가 막판에 살짝 전략 후강 형태로 확 끌어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지 캔들 비슷하게 이렇게 끌어올려줬다. 양봉으로 끝내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락은 하락이지만 양봉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오전 8시 49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올려갔죠. 물론 수급이 실려주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장 초반에 크게 빠지고 그래도 양봉으로 좀 복구해주는 모습들 보여줬다. 그래서 포스코 DX 제가 빠지면은 오히려 분할로 더 담아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올려보시면 9월 21일 그죠? 이때도 포스코 DX 올려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 밑에 보시면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5만원 정도 부근 가격 오히려 기회다,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관련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디테일한 분석을 잡아드리지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실시간이요, 실시간. 실시간으로 누가 디테일 있게 이런 분석들을 잘 해나가고 대응을 잘하냐, 이 차이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이전 상장 이후에 코스피에 가서도 포스코 DX를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와 재료와 수급과 모든 면을 세력과 연관지어서 전부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을 알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입장하시면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추천주는 뭐냐? 올려보시면 저는 이 텔레그램방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움직이죠.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텔레그램방이고 위에 올려보시면 선암 9월 14일날 드렸어요. 4,600원, 4,700원 분할 매수해라. 9월 14일 오전 11시 15분에 선암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4,600원. 자, 기억하시고 선암을 보시면 물론 선암이 오늘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렸던 그 날짜가 언제요? 9월 14일.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잡아드리고 얼마에 잡아드렸죠, 여러분들? 4,600원에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600원. 자, 이날 4,600원 잡아드리고 급등이 나와줬다. 물론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매수 가격부터 고점까지 41%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텔레그램방에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2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이 나줬다. 자, 그래서 추천주를 이렇게 단 5일 만에 4일 만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방송은 우리 주식에너지 텔레그램방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또 위에 올려보시면 9월 13일날 제가 동신건설을 또 드렸어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죠. 9월 13일날. 자, 동신건설도 같이 보시면 자, 물론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어제 빠졌는데 어제 왜 빠졌어요? 지금 이 종목이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체포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그죠? 가결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낙연파가, 그죠? 이낙연파가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이재명 체포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전의 투표에서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결되겠지. 이런 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날이 언제였죠, 여러분들? 9월 13일날.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드린 거예요. 얼마에 드렸어요? 조금 전에 텔레그램방에 보셨지만 14,000원에서 15,000원 드렸어요. 자, 소름이 돋는 게 여러분들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바닥 자리가 14,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잡아드렸다. 이 구간을. 그리고 바로 급등. 빠박. 나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 18일날 바로 상한가 쌌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상한가 나와줬다. 그리고 4일 만에 23,200원 고점까지 터치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도합.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여기까지 55%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추천주는 우리가 1일에서 하루에서 7일 정도 가져가면서 단기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밑에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딱 한 종목이고 2024년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왜 10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만큼의 근거가 있겠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포스코 DX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자 에코프로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제2의 에코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주가가 많이 빠졌겠어요. 그죠? 거의 바닥자리에 있었다. 근데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누군가가, 세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돈의 힘을 강력하게 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돈의 힘. 근데 재밌는 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더 늘려가고 싶을 때 어떤 자리 만드냐면 매집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매집량을 늘려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세력의 매집 차트다. 3개월 동안의 매집을 끝내고 이제서야 주가를 올려놓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세력들이 주목을 받았냐? 원래는 주목을 못 받았었던 기업인데 이 시점에서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 독점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 계약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의 3배까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관과 외인이 쓸어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빨간색이 외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과 외인이 최근에 쓸어담고 있고, 얘네들은 세력들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맥점만 딱딱 보시면 제가 투자 경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포스코 DX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기 쉽게 메모장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공매도 세력들의 심리예요, 여러분들. 세력의 심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공매도 세력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짜투리 세력들도 있겠지만 메릴 린치가 지금 주포예요. 그죠? 주포고 얼마 전에 들어온 세력이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 보면 알죠, 여러분들.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 얘네가 들어왔어요. 9월 10일날. 그죠? 얼마 전에 들어왔죠. 메릴 린치 인터내셔널은 좀 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 애들이고, 그죠? 물량 자체를 장기로 끌고 가고 있고,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가 들어왔다, 신규로. 영국계 회사, 여러분들. 그냥 바클레이드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 자, 얘네가 짜투리까지는 아니고 뭐 단타 세력 느낌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왜 단타 세력이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과거부터 행적들을 보면은 이 매매 스타일 자체가 중장기로 공매도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메릴 린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공매도 때리고, 그죠? 시장이건 뭐건 그냥 주가 오르면 공매도 때려요. 더 올라가면은 그냥 잔고 더 늘리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돈 많어, 그죠? 우리 돈 많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메릴 린치는. 돈 많아, 자산운용 자금이 많아, 그래서 공매도 계속 할 수 있어, 결국에는 한탕 먹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메릴 린치는. 그죠? 매매 스타일이. 근데 바클레이드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굴리고 있는 자금이 5조 원인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 큰 금액 자체를 포스코 DX에다 다 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채권도 샀고 여러 가지 다 사고 있는데 5조 원이란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그러면 포스코 DX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거의 몇백억 수준? 많이 들어와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단타 세력이라는 거야, 단타 세력. 그 정도 돈으로 공매도를 짧게 보고 한다. 자, 짧게 보고 하려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거나 악재가 있거나 이럴 때만 잠깐 와가지고 싹 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의 우리가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클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심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클레이드 통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단기 흐름. 왜 파악할 수 있냐? 얘네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는 시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하락의 거의 바닥자리다. 그래서 바클레이드가 공매도 상황과 동시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시점이 단기적인 하락의 멈춤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바클레이드가 9월 10일날 들어왔는데 내려보시면 7월 6일과 7월 10일에도 들어왔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죠? 바클레이즈네요, 여러분들. 바클레이즈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바클레이드라고 썼는데 즈입니다, 즈. 자, 6일과 10일날 들어왔는데 차트로 보시면 이날이에요. 이날이 6일이고 이날이 10일입니다. 그죠? 중간에 주말이 있었죠, 10일.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여기다 실어줬는데 얘네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 지금 이 자리에서 공매도 잔고를 실면서 이 떨어지는 잠깐의 구간을 먹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 파동 안에서 이 꺾이는 이 추세를 먹겠다고 들어왔다고요. 얼마나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엄청 거의 단타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단타 수준. 공매도를. 메릴 린치는 그냥 주구장창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상환 일정도 없고 상환 기한도 없겠다, 잔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요거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요거 먹으려고. 그 다음에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갔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바닥인 거를 대충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가 바닥이 도달하는 흐름 안에서, 바닥까지 도달하는 흐름 안에서 그 떨어지는 흐름을 잡겠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클레이즈의 패턴들, 매매 패턴들을 보면 대부분 이래요. 이번에 들어왔을 때도 언제 들어왔어요? 이날 들어왔어요, 이날. 그죠?
고점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그죠? 지금 미국에서 FOMC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FOMC 회의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CPI 지수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 분명히 시장이 반응할 거다, 이런 것들이 예측한 하락 베팅이죠. 그래서 하락 베팅이 들어왔다. 근데 만약에 바닥을 잡아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자리에서 공매도 잔고를 우리가 보면서, 대차거래 잔고가 상한되는 걸 보면서 쇼커버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쇼커버가 들어왔다, 대차 잔고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상환이 됐다, 공매도가 상환이 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쇼커버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바클레이즈가 쇼커버를 들어오는 그 시기쯤이 뭐냐?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바닥자리다. 그러면은 그 박스권의 바닥자리가 파악이 되면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죠? 다시 내려왔을 때도 그 박스권의 바닥을 또 지켜줄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안전장치.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했을 때 바클레이즈의 안정장치가 뭐냐? 박스권의 바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만원 초반대, 4만원 후반대 오면은 무조건 매수하라고 하는 의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클레이즈는 이걸로 이용해 먹으면 돼요. 그러면 메릴 린치, 얘네가 이제 주포죠. 얘네를 잘 알아야 돼요. 얘네를. 자, 메릴 린치는 주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생각 가질까요? 코스피 가서도 공매도 때리고 싶어. 뭐? 포스코 DX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릴 린치의 그 공매도 잔고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잔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일단은 일정상 11월 말,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22일 날 이전 상장을 할 거다. 이 사이에, 그죠? 어디로? 코스피로. 근데 11월 15일이 뭐예요? MSCI 지수 편입 종목 발표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11월 30일이 MSCI 지수 편입일이에요. 실제 리밸런싱, 종목 리밸런싱 되는 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한 7조에서 8조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주가를 만약에 떨어뜨리는 흐름을 만들더라도 다시 금세 회복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심리를 일단 이용해야 되고, 자, 이게 세력들의 심리와 뭐가 연관성이 있냐? 자, MSCI 지수가 편입되면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해외 펀드 자금이라든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과 대주주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무조건 많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MSCI 지수는 외국 자금이에요. 해외 펀드 자금. 눈에 보인다고요. 어떤 악재가 있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가져가고, 그죠? 환율이 좋아지거나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거나 이럴 때는 다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거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유동성 자금이 한번 쫙 들어와요. 어디로? 포스코 DX로 들어왔는데 이번처럼 시장의 악재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이 차트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겠죠. 포스코 DX가.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다. 그죠? 그 전에 이런 지수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신나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악재가 어떻게 전망성이 좀 그렇게 보이면 여기서 미리 이런 고점에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악재성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떨어질 때 공매도 상환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무조건 이거 편입돼야죠. 그러면 11월 달에 시가총액 지금 정도 수준은 맞춰놓을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빠지더라도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해결됐네. 주가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해결이 된 거예요.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 많이 못 빠진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주가는 언제 오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1월 말에 코스피로 이전해요. 공매도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때려요. 왜? 코스닥 150 지수에 있을 때는 때렸지만 코스피 갔을 때는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를 받아요. 어떤 심사? 15거래일 동안 코스피 순위 50위권 유지하면 특례 편입해줄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특례 편입에 대해서. 그죠? 그럼 50위권 유지시키려면 또 뭐예요? 시가총액 8조원 이상 돼야 돼요. 안전빵 9조원 가까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50위권이 얼마냐면 7조 5천억에서 7조 한 9천억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를 것도 예상해서 다른 종목들도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갑자기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8조에서 한 9조 정도는 유지시켜줘야지만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여러분들 메릴린치의 심리 뭐라 했어요? 코스피 가서 공매도 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편입되려고 노력하겠죠. 코스피 200 지수에. 그러면 시가총액 또 11월 12월에 이 정도 유지시켜 줄 거란 말이에요. 8조에서 9조.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코스피 넘어가기 전에 코스닥에서 확보한 공매도 잔고를 상환, 즉 숏커버링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왜 상환하냐?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잔고, 공매도 잔고 확보한 거 원래 코스피로 그대로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들고 갈 수 있어요. 거래법상. 근데 코스피 넘어가면 공매도를 약 3개월을 못해요. 왜? 15일만, 대표님 아까 전에 15일 동안만 뭐예요? 특례 편입 심사 받는다며요. 근데 심사는 이렇게 받는 거지 실제 편입 일정은 3월달이에요. 3월달에 만기일 기준, 만기일이 아마 둘째 주 목요일일 거예요. 근데 만기일보다 다음 날이에요. 만기일 2일 다음 날, 2일이면 다음 날이죠. 그러면은 금요일이에요. 둘째 주 금요일, 3월 15일이 돼요. 이 전까지는 공매도를 못 때려요. 언제부터? 11월 말부터. 11월 말부터 이전 상장하는 코스피 넘어오고 나서는 3개월 정도 동안 못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잔고 그대로 쌓아놓고 아무런 컨트롤 못하는데 그 리스크를 감행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어차피 시가총액 8, 9조 유지시켜 놔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숏커버링 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주가를 좀 빼놓을 수도 있겠죠. 10월달에 좀 빼놨다가 살짝 바닥자리 터치하면서 공매도 잔고 상환시키고 숏커버링 치겠죠. 상환.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파냐? 매도 언제 합니까, 대표님? 이날 전에 무조건 해야죠. 이날 전에. 편입되면 공매도 X에서 O로 바뀌죠. 가능하다. 이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에 한번 매도해야죠. 왜냐면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좋아요. 장기 투자 좋아요. 기업의 모멘텀 좋지 않냐? 제로 나올 수 있지 않냐? 스마트 팩토리 좋지 않냐? 물류 자동화 하지 않냐? 좋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 이후에 공매도 세력들이 한 번쯤은 주가 떨어뜨리고 싶어 할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가서 수익 내고 지켜보다가 더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잡자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전략으로 꾸준하게 또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의 심리를 알면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제 영상에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딱딱입니다. 딱딱 박사님.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할 때 제가 영상을 한 20분, 30분짜리 올려드리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소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해요.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맨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송이 주식에너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20분을 투자했을 때 남는 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얻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영상을 매일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처음에는 그냥 보고 따라하는 수준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보일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더 프레임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부터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숫자만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주식에너지가 20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에게 추석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이 사랑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20등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했고요.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200분께 전부 다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소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께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